네, 달변님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매해마다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황금돼지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십천간 그리고 십이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매해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갑진년은 푸른 색을 뜻하는 갑 그리고 용을 뜻하는 진 이렇게 해서 푸른 용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좀 이렇게 전통무술하면서 어깨 너머로 그 사주풀이, 명리학 이런 것들 살짝 아주 맛보기로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주팔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 나름대로는 요새 우리가 즐겨서 난 MBTI와 같이 꽤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에 관해서는 꽤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 맹신할 것은 아니고요. 재미로.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을 맞이해서 달변님과 함께 1일 생활 계획을 좀 세워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일 생활 계획을 마지막으로 세워보신 게 언제인가요? 이게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나 제 주변에 이런 1일 생활 계획표를 세우는 사람을 저는 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공부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가져가려면 세우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대학교 이후에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1일 생활 계획표를 좀 세우는 편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지키지는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1일 생활 계획표를 세우는 게 의미 있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이제 넣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때 변수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픽스를 해놓으면 그 일을 할 확률도 높아지고, 설사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생긴단 말이야. 이 시간 원래 운동 시간인데. 좀 어긴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조금 의식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패닉몬스터가 발현되는 상황을 만들기에도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 계획표, 제가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달변님은 저렇게 시간을 활용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이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새해를 맞아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일 생활 계획표를 짤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간,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이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크게 정해야 됩니다. PD님 요새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새벽 1시 정도에 잤다가 7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니까 굉장히 수면 시간이 긴 편은 아니고, 현대인들이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밤에 누워서 보는 이 스마트폰, 유튜브가 꿀잼 아니겠습니까? 저도 누워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취침 시간을 한번 생각해야 될 텐데, 저는 상대적으로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지 않아도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잠을 줄였더니 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야 돼. 자기의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나는 적어도 8시간 자야 돼. 그럼 8시간 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잠을 줄일 만큼 뭔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임박하기 전 빼고, 내지는 어떤 프로젝트에 따른 결과물을 직전에 내야 되는 상황 빼고는 보통은 없을 거기 때문에 잠은 저는 좀 충분히 자는 걸 권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기상시간, 저는 7시 20분에 기상을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휴대전화는 가급적이면 자는 곳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전기는 침대와 먼 곳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실에다가 충전기를 두는데, 그러면 휴대전화를 보다가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자는 동안에는 이제 밖에다 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시간에는 귀찮아서라도 휴대전화를 더 안 보게 되고, 알람 소리가 울리면 이걸 이제 끄기 위해서라도 침대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 충전기는 조금 침대에서 먼 곳에 두는 게 좋다. 근데 요새 보면은 바로 옆에, 이마 옆에 다 연결 다 돼 있죠. PD님도 충전기 어디 있어요? 침대 머리맡에 다 있지. 그래서 7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좀 하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아침 운동을 합니다. 원래 최근에는 조금 춥기 전에는 달리기를 좀 했었거든요. 달리기가 전신 운동도 되고 몸에 탄력도 붙고, 그리고 사람이 하체 근력이 뛰어나야 좋아야 이제 건강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추워지니까 아침에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좀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 유튜브 보다 보면 아침 운동 이런 것만 쳐도 아주 괜찮은 컨텐츠들 되게 많아요. 한 20분 정도? 아침에 좀 스트레칭도 되고, 또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서 보여지는 동작을 따라 하니까 이거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 운동 효과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8시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죠. 이제 8시가 되면 아이들을 깨워야 될 시간이 됩니다. 8시 반까지 이제 등원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근 준비를 한 8시 한 40분부터 9시 한 20분까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9시에 보통 출근을 하시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래도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출근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래도 출근 시간이 늦거나 하면 직원들 눈치를 약간 보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변호사님들은 뭐 재판 없으면 오전에 출근 안 하고 뭐 출근하셨다가도 일찍 퇴근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10시부터 5시까지는 사무실을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 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죠. 9시 반부터 11시 반. 이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안 드시나요? 네, 아침 안 먹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었더니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점심 식사가 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침을 먹지 않고 좀 이른 점심을 먹는 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점심 저녁 먹고 그 이후 시간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오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재판을 하거나 이제까지 제출된 서류들을 보거나, 그리고 뭐 의뢰인께 전화를 드린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반부터 좀 이른 점심을 먹으러 나가죠.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점심시간이 저희가 12시부터 1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까지는 1시까지 조금 휴식을 취했는데 이 올해 들어서 제가 새로이 추가한 것은 점심 식사를 먹고 와서 좀 쉬다 보면 한 12시 반 넘어가거든요. 이 타이밍에 귀찮은 일을 좀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면 1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1시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20분이고 30분이고 남거든요. 근데 시작하면은 하는데 시작하는 게 엄두 안 나서 밀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시작하자. 그러면 보통 이런 일들이 뭐 되게 걸리는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1시부터 일단은 급한 대로 딱 처리를 해버리면 계속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내년 새로운 계획은 식사를 하고 나서 하기 싫었던 귀찮은 일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시부터 뭐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제 지금 계획은 5시 반까지 오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2시간 정도 근무하고 오후에 4시간 반 정도를 근무를 하겠죠. 그럼 5시간 반에는 퇴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야간 상담이 있다거나 서울에 상담이 있어서 갔다 오는 경우들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근 시간이 좀 늦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5시 반부터 7시까지가 제 복싱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싱 가면은 뭐 줄넘기도 하고 뭐 미트도 치고 샌드백도 치고 섀도우 복싱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딱 7시까지 하고 딱 오는 편입니다. 그럼 7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미 운동을 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겠죠.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좀 저녁 식사를 하고 좀 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좀 바쁜데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를 이제 세은선제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원래 식탁으로 썼던 6인용 식탁을 거실에 옮겨놓고
제 방에 있던 스탠드도 하나 옮겨서 제가 가운데 앉고 왼쪽에는 세은이, 오른쪽에는 선재가 앉아서 공부를 좀 시킵니다. 잘 안 되죠, 물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때 이후엔 비로소 이제 제 개인 시간이 나는 거죠. 10시 반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 이후 시간은 11시부터 1시 반까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된 거는 야간 근무 내지는 법률 공부. 이게 이제 아니다. 1시로 해두죠. 1시. 한 2시간. 너무 시간을 길게 잡으면 시간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이제 1시까지라고 정해놓지만 뭐 급할 때는 뭐 2시 될 때도 있고 4시 될 때도 있고 밤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1시까지로 못 박아 놓으면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늠이 되니까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1시부터 1시 반까지가 비로소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취침 전에 유튜브도 보고요. 하고 싶었던, 뭐 그래봤자 뭐 핸드폰 하는 거겠죠. 드라마도 보고, 이런 계획을 일단 세우고, 그리고 나서 1시 반에는 취침을 하는. 그러면 사실 6시간도 못 자는 건데 업무 시간은 최대 여기가 2시간이니까 한 8.5시간 요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올해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사실은 언제나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계획들을 세우고 한 달 단위로 이제 수정을 거치죠. 한 달 해봤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좀 수정하는데, 수정을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보면 안 세운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너무 빡빡하다 느끼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널널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이제 당분간 제가 할 올해의 계획인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달변님이 저런 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올해 목표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는 뭐 운동, 공부, 금연, 금주, 이거를 그냥 단지 뭐뭘 해야 되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의지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1일 생활 계획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일 생활 계획표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계명과 같이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세워놓고, 좀 부끄럽지만 요거 한번 붙여놓고 화장실 가셨을 때도 한번 보고, 뭐 냉장고 문 열 때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인생을 계획적으로 조금 의미 있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새로운 목표,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의미 있고 보람찬 한 해가 잘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